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1일과 22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 서부의 티베트, 그러니까 이걸 시장자치구라고 그러죠. 이 티베트를 깜짝 방문했다고 중국 관영 CCTV와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이 23일 보도를 했습니다. 이 시 주석의 티베트 방문 사실은 22일 베이징으로 돌아간 다음에 23일 오전에야 비로소 중국 신화통신이라든지 CCTV 같은 관영 매체를 통해서 공개가 된 겁니다. 이 시 주석의 티베트 방문은 지난 2013년 국가주석 취임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부주석이었던 2011년 7월에 이곳을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외신들은 현직 국가주석으로서는 1990년 장쩌민에 이어서 31년 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CCTV는 21일 중국의 스위스라고 말하는 이 티베트 남부의 린스의 공항에 도착한 다음에 시 주석이 방문한 첫 일정은 아루짱푸입니다. 아루짱푸 강하고 니양강 일대의 생태 환경 보호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린스지 도시기획관 공원 그리고 촐락 같은 데를 찾아가지고 현지 도시발전계획, 농촌진흥, 도시공원 건설 현황 등을 살펴봤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히말라야 기슭에 만년설이 녹으면서 흘러내리는 물이 벵골만으로 흘러가는데요. 이 흘러가는 그 강이 야루짱푸 강입니다. 이 야루짱푸 강에다가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해가지고 중국 서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이튿날인 22일에는 고속열차를 타고 해발 3,600m 티베트 중심 도시인 라싸로 이동하면서 쭌창, 이제 쭌창은 스촨성에서 시장 자치구까지 철도 연결하는 그 철도 건설 현장을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라싸시에 도착해서는 포탈라궁, 이 포탈라궁은 아주 유명합니다. 이 포탈라궁 광장, 그리고 철방사는 이제 우리가 흔히 드레퐁사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드레퐁사원을 찾아가지고 티베트 민족 종교와 문화유산 보호 현황 등을 살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주민들하고 교류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시 주석이 티베트 불교 승려들의 안내를 받는 모습 그리고 티베트족 주민들이 이 하다라는 게 이제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하얀 천이 있는데요. 이걸 들고 시 주석을 열렬히 환영하는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이날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에는 시진핑 주석이 현재 주민들에게 티베트어로 따시델렉, 그러니까 행운을 빈다, 이게 이제 티베트식 인사인데요. 이 따시델렉이라고 인사하면서 시장의 모든 지역과 모든 민족은 미래의 행복한 삶을 위해 행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이 자유아시아 방송, 그러니까 RFA는 소식통을 인용해 가지고 이 시 주석의 방문에 따라서 라싸 주민들의 이동과 공장 등은 폐쇄됐고 라싸의 상징이자 달라이라마의 겨울 거처인 이 포탈라궁이 하루 동안 폐쇄됐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국은 1950년 티베트에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라싸를 점령한 다음에 이듬해 1951년 5월 23일 이 티베트 평화 해방 협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티베트를 병합을 했고 그걸 이제 자치구로 세운 겁니다. 명분은 이제 티베트 인민해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959년에 티베트 종교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중 봉기가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 봉기는 실패를 했고 달라이라마는 히말라야를 넘어서 인도로 망명해가지고 망명 정부를 세웠던 겁니다. 이후로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 등은 이 중국이 티베트를 강제 병합한 것이라 그러면서 분리 독립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티베트는 신장 유구르 자치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진핑은 왜 티베트를 이렇게 비밀리에 방문했을까요? 시 주석의 티베트 방문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 시 주석이 이 티베트를 방문한 표면적인 이유에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티베트 병합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다 그랬고요. 티베트 시찰은 지역 안정과 개발, 환경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대외적인 명분일 뿐이고
시 주석이 1000년 만에 홍수라고는 허난성 재난 현장에도 가지 않으면서 티베트를 굳이 방문한 것은 정말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미국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 주석이 이 티베트를 방문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25일 예정되어 있는데요. 미국 국무부의 넘버 2죠. 웬디 셔먼 부장관하고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의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이걸 앞두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에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들지 말라, 이런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동안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홍콩 같은 중국 내 소수민족의 인권과 자유민족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중국을 압박해 왔었죠. 그런데 이 시 주석의 이번 티베트 방문은 바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의 공세를 차단하려고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 등에게 티베트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니까 건들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이번 방문을 통해 보여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시 주석이 티베트를 방문함으로 인해 가지고 티베트 지역 경제 발전, 탈빈곤, 종교, 문화보호, 민족 단결, 이런 다방면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내세우면서 서방국의 인권 탄압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달라이 라마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티베트 문제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진전될 수가 없죠. 국제사회가 이 티베트 문제를 꺼내드는 중요한 고리가 바로 달라이 라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7월 6일이 이 달라이 라마의 생일이기도 했는데요. 그날 국제적인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티베트 남부에서 열린 비밀 재판에서 티베트 승려 4명이 20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렇게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가 보도를 해가지고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휴먼 라이츠 워치에 의하면 지난 2019년 9월 중국 당국이 네팔 국경과 가까운 티베트 자치구에 있는 탱그로 수도원을 급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달라이 라마하고 관련된 사진, 종교 서신, 이런 개인 소지품들이 압수가 됐고,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20명 이상의 승려와 수도자들이 구금돼 가지고 고문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대부분의 승려와 수도사들은 석방이 됐지만 최가라 왕포 승려는 20년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3명은 각각 19년, 17년, 5년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달라이 라마하고 정신적 교류를 이어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자, 휴먼 라이츠 워치의 이번 발표는 달라이 라마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습니다. 바로 그 달라이 라마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만나겠다라고 밝혔었죠. 이건 바이든 대통령이 티베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인도까지 나서가지고 달라이 라마를 언급하면서 중국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지난 7월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달라이 라마의 86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와 전화 통화했다, 그러면서 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기원한다라고 썼습니다. 인도 매체인 더 프린트에 따르면 이 모디 총리가 달라이 라마하고 공개적으로 소통한 것은 2015년 이후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인도가 중국이 민감해하는 이 달라이 라마 카드로 중국을 자극하는 모양새를 보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달라이 라마가 올해 86살의 생일을 넘기면서 후계자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재 달라이 라마가 14대인데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지역은 이 후계자 선정을 현재 달라이 라마에게 전적으로 맡게 된다는 입장인데, 중국은 중국법에 따라서 정부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관여해 가지고 15대 달라이 라마를 세워야지 티베트 문제도 진정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에서는 중국이 관여하면 당연히 허수아비를 세우게 될 것이고 이건 현 달라이 라마의 뜻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는 올해 86세인 14대 달라이 라마의 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티베트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내정 간섭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티베트 방문도 바로 이런 달라이라마 후계자 선정 문제도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티베트 주민들의 호의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시 주석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 지원을 통해 가지고 티베트 경제 성장률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티베트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한 거죠. 실제로 중국 공산당은 티베트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 투자를 통해서 이 티베트의 생활 수준을 인근 성인 이 스촨이라든지 윈난, 칭하이 성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이 22일 철방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승려들에게 티베트 불교가 사회주의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도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티베트 불교의 중국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시 주석의 의중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달라이 라마는 인도의 망명 정부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티베트 불교의 서열 2위인 판친 라마는 중국에 귀의를 해가지고 중국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이 판친 라마를 통해서 티베트 불교의 중국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판친 라마는 시 주석의 방문을 앞두고 이달 초에 미리 티베트를 방문해 가지고 시 주석 방문 환영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인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티베트가 인도하고 접경 지역이라는 점, 이게 시 주석 방문에 상당히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티베트는 인도와 접경 지역 위치해 가지고 군사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지난해 중국과 인도는 6월에는 접경 지역에서 중국 인도 군대 간의 충돌이 벌어져 가지고 100여 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하는 이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모디 총리가 달라이라마를 언급하면서 이 시진핑 주석이 심기를 건드린 것도 이 티베트 방문의 중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시 주석은 지난해 8월에 중국 공산당 중앙 티베트 업무 좌담회 석상에서 티베트 분리주의에 맞서서 정치, 이념 교육을 강화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확고한 요새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공산당 역할을 강화하고 티베트 불교도 사회주의와 중국 상황에 적응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토 수호가 최우선 과제라고 그랬습니다. 또 국경 방어를 강화하고 국경 안보를 보장해 항구적 평화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날 시진핑 주석이 티베트를 방문하면서 군 수뇌부인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대동하고 시찰했다는 것도 인도의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방 진영에서 티베트 문제가 자꾸 언급되면서 인도 북부 다람살라의 망명에 있는 이 달라이 라마하고 외부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심증하에 이 시 주석이 이걸 제압하고 더불어 인도 정부에 대해서도 경고한 의미로 이 티베트를 방문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시진핑 주석이 티베트를 깜짝 방문한 또 다른 이유인데요. 이게 뭐냐면 지난 17일부터 중국 중부 허난성 일대 1000년 만에 처음이라는 이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폭우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하철에 타고 있던 승객 12명이 익사하는 같은 이런 엄청난 피해를 당해가지고 민심이 지금 흉흉한데요. 이 국면 전환용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물론 티베트 방문이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이 허난성에서의 재난 상황은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되고 시 주석이 최우선적으로 방문해가지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야 옳을 겁니다. 그러나 시 주석은 국가적 재난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티베트로 갔습니다. 지난해 충칭을 비롯한 남부 지역의 대홍수 때도 시 주석은 재난 현장을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리커창 총리가 장화를 신고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시 주석은 재난 현장은 굳고 피하면서 티베트로 간 겁니다. 그러면서 관영 언론들을 통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 뉴스 때문에 허난성의 재해는 한참 뒤로 밀려났고 또 축소가 됐습니다. 이건 시진핑 주석의 이미지 고양을 위한 정략적 일정 기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더불어 인민의 고통이나 재난보다 당장 티베트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가 보내는 압력을 회피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6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달라이라마가 출생한 지역인 이 칭하이의 티베트 수도원 라리에서는 사방을 감시할 수 있는 CCTV하고 또 시진핑 주석의 대형 초상 아래서 기도의 바퀴를 돌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티베트 불교의 현실을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중국은 630만 명의 티베트인들을 중국에 동화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고 그들의 정신적 종교인 티베트 불교 사원은 이미 사찰이 아닌 박물관으로 변질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은 지금 티베트 고유 문화를 완전히 말살하고 있고 해외의 티베트인들과 교류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이 보도는 중국이 티베트를 뭐라고 포장을 하건 화장을 하건 분칠을 하건 그 본질은 여전히 인권 탄압이고 종족 말살 정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국의 실체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